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국지리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빈도수가 있는 걸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데, 한국지리는 문과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사회탐구 과목이에요. 약간 느낌이 뭐 지구과학이나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조금 막히기도 하는데, 다른 구성이 좀 그래. 처음에 이제 지리 관련된 내용, 지리정보체계가 등장하게 되면서 지도랑 지리지가 등장하게 되거든. 짜증나죠? 특히 지도 문제는 거의 1번 문제로 나올 정도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도에서 오늘 무조건 문제가 나오는 내용 하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 2학년, 3학년이기 때문에 대동여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라,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골라라,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조선 전기와 후기의 지도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먼저 파악한 다음에 세부 각각의 지도들을, 지리지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예전에 사회탐구 영역은 표로 만들어서 공부하는 게 제일 효과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 후기와 조선 전기의 지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알고 나서 대동여 지도의 특징이나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자,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지도를 비교하는데 두 개로 나눠볼게요. 조선 전기의 지도는 한국 사람도 좀 연결이 되겠죠? 성리학적인 마인드, 그리고 중국 중심의 4대 문화가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굉장히 비실용적입니다. 그리고 중화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당나라 때 만들어진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그런 생각이야. 그럼 조선 후기는 이제 좀 느낌이 좀 오죠? 성리학이 아닙니다. 실학적이죠. 자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이에요. 자, 뭐 중화사상은 당연히 들어가 있지 않겠지. 그래서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밑에서 좀 쓰겠지만,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든지 천화도 같은 경우는 조선 전기의 성리학적인 중국 파더 이런 기분으로 만들어졌던 거기 때문에 중국이 중심이고 전혀 실용적이지 않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반면에, 조선 후기는 실학, 뭐 양명학과 고중학의 영역을 만들어서 이제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학문인 실학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조선 전기의 지도는 편찬도예요. 편찬도. 니네 수행평가하거나 아니면 대학생들 중 불성실한 대학생들은 컨트롤 V, 컨트롤 뭐 S, 뭐 컨트롤 CV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편집하는 거죠.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상상적인 느낌이 좀 들어가 있고, 여러 정도의 여러의 자료들을 짬뽕해서 만든 지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실용적입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조선 후기의 지도는 실측도입니다. 실제로 측량을 했다는 얘기지. 실측도. 대동여 지도가 좀 느낌이 좀 나죠? 그래서 조선 전기에 수없이 많은 지도, 후기에 많은 지도가 있겠지만, 자,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지도는 천화도라고 하는 지도가 있고요. 천화도래. 이런. 국어 선생님이 아니라서. 그 다음에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입니다.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같은 경우에는 동양에서 제일 오래된 현존하는 세계 지도예요. 중국 지도가 아니에요. 거의 지도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중국 지도가 아닙니다. 조선 후기의 지도는 어떤 게 있죠? 정상기 아저씨가 만든 최초로 추적 사용한 동국 지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따가 조금 더 강하게 설명할 대동여 지도가 있습니다. 대동여 지도.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나 대동여 지도에 대한 단독형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모의고사의 느낌이 아니야. 모의고사는 일단 조선 전기와 후기의 전체적인 특징, 짧게 두 개씩만 기억하면 돼. 성리학, 실학, 그리고 편찬도, 실측도. 지리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줄 텐데, 지리지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리지는 지도에다가 설명이 들어가 있는 지도책이기 때문에 실용적이다 비실용적이다라고 나눌 수 없어요. 다 실용적이에요. 조선전기의 지리지는 관찬도라고 하지. 정부가 세금을 걷어들일 목적. 조선 후기의 지리지는 사창지리지. 개인이 만든 거야. 가거지 선정 기준을 위해서 만든 거죠. 백과사전식, 그 다음에 이야기식으로 쓰여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지도의 특징들을 한번 봤으면 대표적인 조선 전기의 지도와 조선 후기의 지도를 한 개씩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선생님 문제 나오는 것만 해. 나오지 않는 거 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거든.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현존하는 동양에서 제일 오래된 세계지도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는 마테오 리치가 만든 고녀만국전도죠.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의 특징은 썼던 것처럼 중복, 중화사상. 그 다음에 신대륙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신대륙이 표시가 안 되어 있을까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뭐 오세아니아라든지 아메리카 대륙은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국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되게 크게 그려져 있어요. 일본보다 엄청나게 크게 그려져 있어. 왜? 우리가 조공을 엄청나게 많이 바쳤잖아. 중요했다라는 거죠. 자,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간단해요. 이제 단독형 문제에 나오기에는 많이 시간이 지났죠. 내신에는 잘 나오잖아. 뭐 서술형 단답형 할 때 니네 외우기 힘들잖아. 혼일강리 역대지도라고 쓰는 친구도 있고 혼일강리 국도지도라고 쓰는 것도 있고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너희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는 요거를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야. 그게 바로 뭐냐? 김정호 아저씨가 만든 대동여 지도죠. 대동여 지도는 6가지 이상의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동여 지도는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단독형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자, 일단 첫 번째 대동여 지도는 맨 땅에 헤딩하면서 만든 지도가 아니야. 베이스가 있어. 바로 뭐냐? 청구도라고 하는 지도를 업데이트한 거죠. 청구도가 베이스입니다. 뭐 김종환 아저씨가 만들었죠. 자, 대동여 지도에서 알아야 될 첫 번째 내용, 목판본입니다. 자,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 3반이기 때문에 보기에 대동여 지도는 목판본이다, 안 목판본이다 이런 보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 항상 선생님이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왜 목판본으로 만들었냐는 얘기야. 목판본은 뭐야? 나무에다가 파가지고 먹물 같은 걸 묻혀서 찍어내려고 했다라는 거지.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에요. 자, 목판본을 만든 이유는 대중적인 보급을 위해서 만들게 된 것이, 마치 구텐베르크에서 활자 인쇄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성경책 찍어내려고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두 번째, 심리마다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왜 방점을 심리마다 찍어놨을까요? 거리를 알 수 있는 지도예요. 예를 들어서 꼬불꼬불하게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 집이랑 니네 집 사이에 방점이 3개가 찍혀져 있다는 거지. 그럼 너희 집이랑 우리 집 사이에는 30리가 떨어져 있는 거야. 거리를 알 수 있는 지도죠. 세 번째는 분첩 절첩식이야. 분첩 절첩식이라는 얘기가 뭐죠? 저것 합했다 저것 합했다. 그리고 하나의 풀세트가 아니라 조그맣게 조각으로 나눠져 있어요. 휴대와 보관이 쉽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우리가 지도가 필요할 때는 뭐 놀러 갈 때 뭐 내비게이션 돌리긴 하지만 그 지역의 지리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동해안 쪽에 해수욕장 찾는데 대한민국 전도를 다 필요할 필요는 없잖아. 동해안 쪽에 있는 지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식의 효율성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순수하게 완전 장점만 들어있는 거지 나머지는 조금 이제 우리가 아쉬운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네 번째는 산줄기가 회화적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등고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산의 모양 이렇게 등고선 비슷한 것도 있긴 한데 높이를 알 수 없다라는 조금 약간의 아쉬움,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다섯 번째,
관청이나 역참기호는 잘 나와 있는데 이런 표시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논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기 때문에 토지의 이용 상태를 알 수 없다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좀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의 아쉬움을 좀 듣자면 너무 많이 바라는 건가? 김종환 씨가 걸어다니면서 직접 만드신 건데 쏘리하네요. 지금 대동강 지도를 지금 한반도의 지도랑 이렇게 겹쳐놔도 물론 간척사업 같은 걸 통해서 좀 지형이 바뀐 지역을 빼놓고는 거의 비슷해요. 정말 놀라운 지도죠. 근데 뭐 제주도나 울릉도나 독도나 이런 섬이 있잖아. 섬과 육지 사이의 거리는 조금 좀 미숙하다라는 거지. 뭐 어떻게 할 거야. 땅에는 걸어다니면서 쓰면 되는데 바다를 헤엄치면서 막 이렇게 체크하면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다라는 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종호 아저씨와 김종호 아저씨의 딸이 만든 대동해 지도는 최소한 5, 6개 정도의 기본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선전격 후기의 지도를 비교하는 문제로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냥 대동해 지도 한 방 얘기 나와버리고 맨 앞대가리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대동해 지도랑 방금 전에 살펴봤던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내신이건 수능이건 항상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